네, 오븐캐드.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이어는 이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여타 2D나 뭐 3D 캐드를 넘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레이어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그 레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앞으로 뭐 어떤 도면을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도면 작업에서 레이어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 레이어가 어떤 건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레이어를 설명할 때 보통 셀로판지를 가장 많이 셀로판지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셀로판지 좀 쳐볼까요? 지금 셀로판지를 보면 지금 이 셀로판지 저희가 이렇게 4장의 셀로판지가 있다고 치고 이 셀로판지에는 동그라미, 이 셀로판지에는 이 교차하는 2개 십자가 모양의 교차하는 선을 그리고 셀로판지에는 세모, 여기는 네모를 그리고 나서 이 셀로판지를 모두 겹치게 되면 그 각각 셀로판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게 될 건데 이제 그게 그 각각의 셀로판지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셀로판지는 일종의 뭐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분류 체계, 객체들을 분류하는 분류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를 통해서 객체를 어, 해당 객체의 정보에 따라서 카테고리화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내용 정확히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한정을 짓겠습니다. 건축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건물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 벽이 있을 수 있고요, 바닥이 있을 수 있고, 기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창도 있을 수 있고, 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건물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런 건물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한 큰 객체를 만드는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캐드에서 그리시게 되면 이 요소들을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 객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누구는 이 객체를 보고 뭐 기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고, 누구는 바닥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뭐 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뭐 창이나 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작업자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객체를 그렸는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 방법적인 문제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객체의 정보를 입력하는 첫 번째 분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야, 이게 바닥이야, 혹은 이게 기둥이야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레이어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객체가 벽 레이어에 들어가 있으면 이 객체는 벽이라는 그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 객체를 기둥이라는 레이어에 집어넣게 되면 이 객체는 기둥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레이어는 일종의 분류 체계다. 분류 체계고 그 레이어 분류는 작업자가 정한다.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이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레이어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재에서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는 중요하다. 그리고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류 체계고 정보를 담고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이 상단 탭 보시면 도면층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층 특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레이어를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관장할 수가 있는데 좀 줄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0 레이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저희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의 개수인데 0 레이어 리스트에 0 레이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삭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기본 레이어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레이어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생성이 되겠고요. 이 레이어 생성을 하시고 나서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하시고 싶으신 변경을 하셔야겠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레이어 이름 변경 들어가기 전에 한번 레이어가 어떤 걸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어떤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선 종류, 그러니까 선 패턴이죠. 선 패턴, 어떤 선 종류인지, 그리고 표시 색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선의 두께는 어떤 건지, 이 세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 색상과 선 종류, 선 가중치, 이게 이제 선 두께라고도 하는 이 선 가중치,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레이어별로 표시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나 받아서 봤을 때 이 레이어별로 나눠져 있으면 그 표시하는 색상을 따라서 아 이거하고 이건 다른 레이어구나. 그럼 이 레이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함이겠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 전달을 위함이고, 그래서 이 레이어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일단 3개 정도 만들어 보시고요. 레이어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 볼 건데 첫 번째 레이어를 변경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도면층 이름 바꾸기 하셔서 레이어 이름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레이어도 변경을 해보실게요. 이게 A월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 아키텍처의 월, 아키텍처 월 하면 건축, 벽라는 뜻이겠죠. A핀 하면 건축 마감선, 그다음에 A 그리드 레이어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 체계대로 이 레이어 분류를 진행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 레이어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하시고 나서는 이제 레이어 색상, 그다음 선 종류, 선 가중치 등을 이제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가이드라인, 정해진 표준은 없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거 변경하는 것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표시색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 RGB 값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도면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 표시되는 작업자들이 보기에 이 표시되는 색상을 결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뒤에 가서 뭐 이제 도면 그리는 방법 얘기하면서 CTV라는 걸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때 되면은 이 색상이 또 어떤 식으로 중요한 점이 있는지 뭐 그렇게 배우시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 작업창에서 보여지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색상을 A월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드는 한번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A핀 마감선은 이제 하늘색 주로 쓰죠. 하늘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색상 변경은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선 종류를 변경할 건데 선 종류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실선 그리고 뭐 은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점선 있을 거고 1점 세선, 뭐 2점 세선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뭐 전문적으로 건축을 이제 다루시다 보면 지정하는 레이어마다 그 원하는 정보마다 정해져 있는 선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지경계선은 어떤 패턴을 써야 되고 뭐 중심선은 어떤 패턴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지정되어 있는 선 패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특히 건축 쪽에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도면 내용 하면서 도면 그리기 예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한번 선 종류만 변경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이어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 종류 그리드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선을 쓰기 때문에 선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 종류 바꾸시는 방법은 이 선 종류에서 이 컨티뉴어스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은 이 실선만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에 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 종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로드 누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안에 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저희는 센터선 불러오도록 할게요. 센터선 불러와 주시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 센터선으로 이 선 종류, 선 패턴이 변경이 되신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선 가중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선 가중치는 건들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에 있는 그 레이어 관리는 모두 이 도면층 특성 창에서 레이어를 관장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레이어는 여기서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3개 레이어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조명 특성 잠시 꺼놓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레이어라고 하면 앞으로 그릴 객체가 어느 레이어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설정이 이제 현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레이어가 이 상단에 보시면 A월, 이거는 이제 도면측 특성에서도 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현재 레이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 도면측 특성에서 더블 클릭을 통해서 현재 레이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단 바에서 드롭다운 하셔서 현재 레이어를 변경하시면 되는데, 현재 레이어를 일단 중심선 그리드 선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중심선을 설정하신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 평행하게 그리기 위해서 직교 모드 켜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게 되면 패턴이 지정되어 있는 패턴으로 변경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이 그리는 실선이 아니라 1.3선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지금 일단 예시로 한번 3개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3개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색 혹은 선 패턴 혹은 선 두께 등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상단 탭에 있는 지금 이 특성란이에요. 특성란. 이 특성란인데, 지금 이 특성란은 절대적으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 특성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명층별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다 셋 다 레이어에 따라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이 이제 도면층별, 그러니까 레이어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선은 이제 벽체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이 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임의로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칩시다. 임의로 이 선의 표시 색상을 도면 레이어를 따라가지 않고 개별로 색깔을 바꿨다고 치면, 이 선은 이제 이 마감선과 똑같은 표시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선과 똑같은 표시색을 가지게 되면 이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분류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뭐 이해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상단에서 또 물론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에서도 레이어 도면치 특성이 아니라 이 상단 탭에서 레이어의 표시색이나 레이어 선 두께, 아니면은 뭐 선 패턴 이런 것들을 상단 탭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저희는 레이어를 따라가게끔, 무조건 모든 표시는 레이어를 따라가게끔 하고, 저희는 무조건 이 도면층 특성에서 레이어를 관장해서 전체 객체를 관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개별 특성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교재에도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써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레이어를 분류하는 이유는 일종의 분류 체계를 만드는 건데, 그 분류 체계를 지금 얘를 개별로 바꾸게 되면 분류 체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개별 특성은 무조건 건드시지 마시고, 저희는 항상 레이어로만 활용을 한다, 레이어만 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바이 레이어 설정을 해놓고 레이어를 총괄해서 이 전체적인 객체를 관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 생성하고 레이어 표시 색깔 변경하고 그 다음 레이어 선 패턴 변경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레이어를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성 일치라고도 하는데, 특성 일치. 네, 장을 또 켤게요.
특성 일치 MA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티스에서 특성을 일치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특성 일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지금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그 현재 레이어를 뭐 예를 들어서 기본 레이어로 뒀거나 아니면 그리드 레이어로 둔 상태에서 막 제가 벽체선을 막 그렸어요.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잘못된 레이어를 해놓고 나서 벽체선을 막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잘못 그려진 거죠. 이렇게 잘못 그렸을 때 이제 이 객체들을 일괄적으로 레이어를 변경하고 싶어요. 일괄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벽체였는데 내가 잘못 쳤다. 이 선들은 벽을 뜻하는 선들인데 내가 잘못 레이어를 설정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채시면 이제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 수정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객체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나서 상단 탭에서 그리드 현재 레이어를 드롭다운 하신 다음에 A월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성 일치를 이용해서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특성 일치 같은 경우에는 MA가 특성 일치의 그 단축키겠고요. MA 누르신 다음에 원본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원본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변경할 객체들을 클릭 하시게 되면 원본 객체와 이제 동일한 특성으로 변경되는 객체들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변경시키는 거죠. 모든 특성을 변경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MA 키를 통해서 이제 특성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데,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특성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컨트롤 1 누르시게 되면 특성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원하는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요소의 특성들을 모두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관장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절대 건들지 말자고 했죠. 이 객체의 개별 특성은 건들지 않고 저희는 항상 이 도면층 특성에서 도면층의 특성을 변경한다. 그것이 이제 나중 가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성 일치라는 거 하면은 지금 이 객체의 이 모든 특성을 다른 객체에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다른 객체와 일치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교재에 더욱더 자세하게 줄글로 표리가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레이어를 분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레이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레이어는 분류 체계다, 뭐 이 정도 머릿속에 두시고 이번 강의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는 한번 이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다 통틀어서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때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통틀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blem killed.